오늘은 좀 일찍 나와서 남천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남천동을 찍은 줄 알았는데 남천동을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남천동 역 주변으로 해서 홍합빌딩,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례 이것저것 한번 보고 제가 또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고로 이제 부동산을 보기에 가장 좋은 날씨는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 그리고 가을.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여름 날씨. 그리고 이제 땅을 보기 제일 좋은 날씨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겨울 날씨입니다. 겨울. 제가 예전에 여름에 땅을 사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개발지인 건 땅을 여름에 샀는데 심지어 가보지도 않았어요. 귀찮아서. 대충 지도 보고 도로 접해 있고 이 정도만 체크해도 이게 올라갈 거다 감이 오거든요. 제가 사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사고 나서 나중에 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서 겉모습은 별로지만 나는 이제 땅을 보고 샀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고 대충 보고 말았죠. 그런데 또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또 제가 산 땅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위에 풀이 하나도 없고 뭐가 있었냐? 돌덩이랑 폐기물이랑 쓰레기가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우는데 한 80만 원인가 줬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웬만하면 겨울에 사는 게 좋다. 왜냐? 겨울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그 땅 위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풀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내 땅 위에 있는 그 이물질 같은 거,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 땅을 살 때는 겨울에 사자. 오늘은 이제 남천동역 주변을 둘러볼 건데, 남천동이라는 곳은 다들 아시죠? 부산에서 과거 부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의 부천이 앞으로 미래의 부천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과거에 왜 부천이었냐? 고급 주택들이 남천동에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장님이나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다 남천동에 살았대요. 자, 그런데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와 해운대 마린시티가 들어오면서 그 부 자체가 해운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해운대를 가보면 대부분 개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냐? 3호가든, 그 다음에 U3구역, 그 다음에 각종 모텔촌에 위치한 오피들이 다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해운대는 먹을 게 없다. 1기 신도시 있겠죠. 근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용적률 거의 다 채워져서 1:1 재건축 이런 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53사단 주변으로 해서 개발 제한 풀었던데 그것도 뭐 되면 좋겠지만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죽고 나서 될 곳 말고 살아있기 전에 될 곳, 거기를 좀 잘 가서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는 광안리나 남천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광안리는 최근에 제가 이제 돈 되는 부동산 박건엽 이사님이랑 영상 찍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남천동은 제가 단독으로 해서 현장을 걸어보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하이엔드급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천동이 이제 다 와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천동에 대해서 좋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남천동이 왜 좋은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왜냐? 이 강장군과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천동이 좋은 이유를, 일단 첫 번째가 뭐냐? 고정 수요가 많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천동을 딱 머릿속에 그려보면 남천 1동이 있고 남천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동과 2동 안에는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만큼 수요,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변시장 뒤쪽으로 보면은 아파트들이 엄청나죠. 코오롱 하늘채부터 금호올림, 남천 더샵, 그리고 앞으로 서밋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굉장히 고정적인 수요가 많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 동네에도 아파트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건너면은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남천동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하나 딱 건너죠. 그러면은 바로 대연동이에요. 대연동에 뭐가 있냐? 혁신 푸르지오, 그 다음에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그 다음에 포레나 지어지고 있죠. 남천동과 붙어있는 대연동은 나름 남천동 못지않는 아파트가 대거 밀집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가 많고 옆 동네에도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일자리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구청, 보험공단, 세무서도 있고요. 등기소도 있고 KBS 방송국, 이런 잔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남천동입니다. 그리고 해변시장도 있고, 해변시장 주변으로 해서 먹자 상권도 있고, 병원도 밀집되어 있고, 나홀라 아파트, 오피촌, 먹자골목, 다이소부터 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상권은 다 남천동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자, 이유가 뭘까? 비싸게 사주니까 비싸겠죠. 학군도 뭐 나쁘지 않고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부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남천동은 잘 사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운대라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탄생하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점점 다시 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남천 더샵 뿐만 아니라 남천 자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거의 해운대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만큼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남천동에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바닷가 인프라입니다. 유일하게 주거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바닷가를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천동입니다. 진짜 남천동 살면서 별로였다 이런 분들은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겠죠. 광안리 바닷가를 기점으로 해서 회센터 라인, 물론 아파트 있고 뷰도 보이고 좋지만은 사실 학군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은 남천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남천동은 분양도 비싸게 할 수 있는 동네고, 그것 대비 땅값도 저렴하고, 상권 내에서도 고품격 음식, 장어라든지 소고기집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오픈한다 해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남천동입니다. 이유가 뭐냐? 일자리라든지 고급 주택들, 고급 아파트들,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소득이 높은 수요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그만큼 잘 쓴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아파트, 옆 동네 아파트, 일자리, 상권, 바닷가 인프라 총 5개가 세팅되어 있는 곳이 바로 남천동입니다. 저는 이제 차를 대고 남천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남천 더샵 있죠. 거기 위치한 맞은편 쪽을 먼저 볼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더샵이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따뜻하네요. 이제 점점 임장하기 좋은 날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더샵 오피스텔, 전부 다 과거에는 주택가였습니다. 대로변 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 볼게요. 통행량이 엄청납니다. 빼곡하죠, 차량들이. 이런 건물들이 있죠. 원래는 약간 뒷블럭에 위치한 건물들이었어요. 대로변에서 가시성이 전혀 안 보였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재개발이 되고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 도로가 좁았는데 확장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결론은 재개발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 도로 확장이 되면서 가시성이 좋아졌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임차가 너무 잘 맞춰져 있네요. 1층에 뚜레쥬르, 2층에는 부동산과 미용실, 3층에 스터디 카페, 4층에 필라테스, 5층에 치과, 6층에 학원. 요즘에 의류라든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 업종은 조금 위험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올리브영이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저 보이십니까? 올리브영. 약국이나 이런 거, 이비인후과나 치과, 내과, 피부과 이런 거 있죠. 직접 와서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필요로 의해서 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상권도 변한다. 보행자들이 엄청 많네요. 뒤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 이 건물이 이제 대박이 났죠. 왜냐면 이제 여기가 2차선이죠. 근데 원래는 1차선이었습니다. 1차선보다 더 좁았을게 아마.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왜냐?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진출입로 확보가 되고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동의를 안 해줬겠죠. 이 건물 진짜 좋네요. 와, 최고다. 리모델링을 했다 맞죠? 예전에는 아마 허름한 건물이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주출구가 총 3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상가 전용, 아파트 전용 출구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 가보면 황룡대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출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가가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대로변이라서. 대로변에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여기도 원래 맨션이었습니다. 맨션. 그 맨션이었는데 주변에 재개발이 되고 이렇게 쭉 지어 올린 거죠.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모르겠다 맞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상업지의 단점은 이렇게 붙여서 지을 수 있다. 인접대지 50cm 띄우고 허가가 가능한 곳이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의 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힐 수가 있거든요. 살아보셨어요 혹시? 제가 왜 그걸 잘 알고 있냐?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가 이제 진출입로니까 잠시 차를 세워서 편의점 가기 굉장히 좋은 동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주출구보다는 지금 제가 갈 곳, 거기에 주출구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천동은 구부상가도 빼곡하네.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네요. 구부상가에 신협도 있고, 저 위에는 병원도 있고요. 내과도 있습니다. 내과, 치과, 김밥집이 하나 있을 법한데 있네. 저기 앞에 김밥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금거래소, 헤어숍, 그다음에 드로잉샵, 세무회계, 헬스장도 있고요. 하나 공실 비어있네요. 김밥 권성생도 비어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출구로 갈 건데 여기 도로 라인으로 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 남천 더샵의 주출구. 일단 주택가에서 재개발이 되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되고요. 소득 수준도 증가되고, 왜냐면 주택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남천 더샵 이런 게 25평, 이게 한 8억 정도 최근에 물건 나와 있거든요. 8사도 10억을 넘겼습니다. 고가 아파트입니다. 더샵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미포함 상가들 있죠? 저런 거, CU 편의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경쟁자였는데, 원래는 여기 건물이랑 여기 건물이랑 똑같이 대로변의 상가였어요. 경쟁자였는데 경쟁자가 갑자기 재개발이 되면서 수요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임차인들도 우량해지죠. 고가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구분사가 비싸죠. 분양 가격이 비싸니까 옆에 건물의 임차 가격을 끌어주면서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동선이 명확해진다. 주출구 앞이 쓸모없는 상가였는데 주출구 앞이 쓸모있는 상가로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자, 저기 보세요. GS25C 헤어숍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딱 퇴근할 때 여기서 차를 타고 와서 잠깐 여기 우측편에 불법 주차해 놓고 편의점에서 맥주 하나 사들고 저런 식으로 내리고 타고 많이 하네요. 이런 게 이제 쓸모있게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건물 진짜 잘 지어놨죠. 딱 이것만 들어와 있네. 자, 남천 프레스티지 바로 주출구 앞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주택가에서 남천 더샵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환경이 좋아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반대로 요런 거 시행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진짜 옛날 건물이다. 예전에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시행부지로 활용되면서 아파트를 짓는 순간 고가의 분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천역 역세권에 이 정도의 광활한 부지가 있다. 상업지다. 최근에 또 높이 제한까지 풀렸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원래 100m 정도밖에 안 됐는데 145m로 풀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원래 부자였는데 더 센 부자가 된 겁니다. 저 뒤에 거랑 요거랑 그다음에 요런 거 다 엮어가지고 싹 지어 올려서 남천 더샵 말고 자이 아파트를 하나 지읍시다. 최소 10억 이상 분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싸게 불러야 돼요. 비싸게. 지금 비싸게 부르면 욕먹죠. 어차피 PF도 안 나오니까 지금 비싸게 부르면 안 되고 여기가 한 15억 한다. 그때 이제 건설사가 달려들 겁니다. 이것 좀 파세요. 저한테 파세요. 시세보다 2배 쳐드릴게요. 그때 이제 배짱을 제대로 튕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도 사실 이 돌아가는 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지. 만약에 돌아가는 판을 모르고 그냥 이 주택가야. 이 주택이 예전에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10억 준대요. 그러면은 왜 이리 많이 주지 하면서 덥석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제가 사람을 여러 살렸습니다. 시행사 연락 오면 저한테 맨날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지 마라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배 더 비싸게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살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수도 잘해야 되지만 매도도 잘해야 된다. 매도를 잘하려면 이 강장구 채널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이 또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람이 불면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고질병이 있어서 이거 보세요. 이박 코리아 시스템 굉장히 넓네. 땅이 이런 거는 이제 빌라 지어도 되죠. 분양이 충분히 되죠. 여기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좀 아쉽네요. 상업 지역이면 이런 게 바로 주복으로 바뀌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될 텐데 주거지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런 거 보세요. 이것도 도생인가? 빌라 다세대 이런 거거든요. 땅이 몇 평이지? 보자. 와, 100평이네. 100평 땅에 이렇게 빌라가 지어져 있습니다. 역시 고가 아파트 옆에 빌라가 들어왔는데 빌라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분양을 이게 보니까 2억 5천 했네요. 최근에 3억 3천 찍었네. 누가 돈 벌었냐? 건물 지어서 판 사람이 돈을 벌었겠죠. 100평 땅을 싸게 사서 그 다음에 세대수를 많이 뽑아서 분양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는 반면 마진이 붙어있는 빌라를 사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2명이 돈을 벌었죠. 결론은 여기 비싼 아파트가 쳐주니까 바로 옆에 주택가였는데 아파트가 고가의 분양이 되는 순간 이런 땅들이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도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빌라를 지어서 팔면 되겠죠. 지금 말고 나중에. 뒤에 거 저런 거 있죠. 저런 건 좀 싸게 매입하고 요거는 좀 비싸게 매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가를 낮춰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고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땅값을 올려주고 올림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다시 한번 몸값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부전동 하는 이유가 촉진지구가 들어오면 고가 아파트니까 초초 하이엔드가 들어올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가 많네 여기. 원룸도 많이 밀집되어 있네요. 여기는 상권은 없습니다. 남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맞은편은 시행부지하기가 좋고 그 뒤편으로는 상권이 들어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권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주거 역할 하는 곳으로 좋다 보시면 돼요. 여기 남천초등학교 벚꽃 멋지죠. 이제 내려갈까요? 저기 도서관도 있고 저기 위에 예전에 대통령 회의실도 있었습니다. 지금 모모스 커피 들어와서 바뀌었죠. 도모헌이라고. 남천초등학교 앞에 이건가? 이게 예전에 공시지가 1등을 차지한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문 봐라. 심상치 않다 맞죠? 우와. 이야, 이 남천동 역세권에 이 정도 급의 대규모 주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로변으로 나와서 다시 남천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남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뒤쪽에 상권을 한번 볼게요. 상권을 보면서 남천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남천자이까지 걸어가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남천 대로변 역세권입니다.
와, 역세권에 주차장도 있네. 전부 높은 건물이죠. 이게 상업지라서 그래요. 상업지라서. 이런 것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지고 요 앞에 대로변 몇 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몇 개 남아 있어요. 여기 다 이제 전부 높은 걸로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남천동의 동네 자체가 별로면은 저런 높은 건물들이 필요가 없을 텐데, 워낙 좋은 동네다 보니까 이런 타이어집, 이런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저 보세요. 저기도 푸드앤 식자재 마트 있죠. 저런 것도 완전 땅 장사예요. 대로변 딱 매입해서 뒷블럭까지 지금 따고 들어가면서 계속 매매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례도 한번 가서 보여드릴 거고. 자, 엑슬로 타워 보이고, 여기 최근에 시행부지 하다가 멈춘 거 보이고요. KBS 라인에서 대연동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좋네. 딱 진입도로 확보해가지고 타이어집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내 땅에서,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해야 돈이 된다, 임차로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건물주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요.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세월을 흘려 보내보십시오. 10년 전과 후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이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땅 한 조가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30대와 40대는 저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음식 시켜 먹을 때도 예전에는 책자를 보고 시켜 먹었는데, 그 책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광고비 받고 책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이 사람들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냐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필요 없는 직업군들이 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책 메인에 하나 넣어보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점점 힘들어지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서울을 많이 갈 겁니다. 서울이랑 경기도권 개발지역, 그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광역시 라인들도 함께 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제 신호가 바뀌었네요. 남천동 해변시장 상권으로 걸어가 볼게요. 이게 주차장이 없죠. 이러면 왜 주차장이 없을까?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네 보니까.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티월드 보이시죠? 티월드 앞에 여기 진출입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환풍구 같은 거 있고, 차량이 이제 진입이 돼야 되는데 막혀 있죠. 막혀 있으면은 진출입로를 뽑을 수가 없다. 옆에는 폭이 좁죠. 폭이 좁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주차장을 뽑는다, 들어오고 나가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 자체의 쓸모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차장에 가까운 곳, 300m 미만에 있는 곳에 주차장을 하나 사드리면 됩니다. 주차법에 맞게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부설 주차장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서류 하나 떼서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그래서 이런 거는 주차장이 없는 이유가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네. 올리브영 있죠. 올리브영은 앞 뒤에 딱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구도 대로변에서 진입할 수 있고, 올리브영 여기에서도 주차 출구를 뽑을 수는 있긴 한데 뒤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 출구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제 느낌 아시겠죠?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느낌 이제 아실 거야.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앞뒤 도로 접해 있고 땅이 어느 정도 커야 주차장 확보도 되고, 뒤에서는 주차장 진입, 앞에서는 상가로 진입, 이렇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더 좋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차장 확보까지 해서 지으려고 하면 이 성원부동산이랑 벤티 이걸 다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출입로 확보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이게 남천파크 맨션이죠. 이런 데가 이제 만약에 주출구 하나 뽑혀준다, 재건축이 돼서, 그러면 이제 요 뒤쪽까지 확 살아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남천파크는 재건축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 쉽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가가 너무 많다. 상인들이 많으면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이분들은 이제 영업을 못하니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만약 된다 하면은 이런 상가들의 희소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앞에도 대로변이고 뒤에도, 만약에 여기가 주차장 출입구로 바뀐다 그러면은 뒤에 이런 건물들에서도 리모델링을 좀 해서 이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앞에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도 싹 카페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바꿔서 상가로 바꿔가지고 이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돈가스집 이런 것도 뭐 편의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좋긴 좋을 건데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척추병원 주차장도 괜찮네. 대로변에서 진출이 가능하고 뒤에서는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지하층이겠다. 야, 이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이 필로티 구조라서 지하층처럼 보이는데 1층 같은 지하층이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대로변 센터에서는 바로 병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필지의 고저차, 이런 것들은 땅의 이용 가치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좋게 하려면 이 옆에 이런 상가 건물까지 사드리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아마 못 사드렸을 겁니다. 못 사드렸고 병원은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빼고 약간 기역자로 지었겠다, 맞죠? 기역자로.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정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후문 주차장 입구, 그 다음에 정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땅이 꽤 큰 것 같다. 거리가 좀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메트로 척추병원. 대로변에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땅 모양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청담 한의원까지 다 같이 매입했으면 반대됐을 건데 요거 때문에, 요게 이제 안 팔기 때문에 아마 매입을 못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이런 주인들은 팔면 안 되죠. 결론은 이제 도로가 2개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가고 가능하다.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역 주변은 대충 봤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다 쳐다보고 이제 학원가 쪽으로 가볼까요? 남천동 하면 빵천동이랑 학원가겠죠. 대표적인 이제 부산 학원가 중에 한 곳이 남천동입니다. 원래 동부사권 사람들은 좌동이나 남천동에 공부하러 많이 왔어요. 부자 동네들은 다 모든 곳들은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대치동,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그리고 부산의 센텀, 그 다음에 남천동, 사직동 있죠. 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 학구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유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남천 243 오피스텔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예전에 여기가 여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구축 건물, 구축 모텔이죠. 딱 코너 각지, 역세권의 상업지, 이런 것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 임대가 잘 됐을 거예요. 자, 반대로 이런 맞은편도 지금 헬스 쳐져 있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냐? PF가 풀리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주고 하면은 뒤에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집니다. 찬스 반찬, 학원, 반찬집 장사 잘 되겠다 맞죠? 딱 집에 가기 전에 차 세워놓고 반찬 사서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하다 멈춘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PF가 안 나와서. 나중에 이제 PF 나오고 사업성 좋아질 때쯤 되면은 황금 땅이 되는 거죠. 이야, 진짜 넓네. 이런데 한의원도 있고요. 다 학원가 건물입니다. 남천시티빌 구분상가 안에도 재활운동센터,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체력이거든요. 결론은 공부는 체력이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체력이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마트 기억나세요? 마트가 보면 땅이 이 뒤에 것 땅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넓혔어요. 근데 지금 옹벽을 쌓아놔서 안 보이네. 뒤에 땅을 매입을 좀 비싸게 했더라고요. 원래 이런 데가 주택이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원래는 이 도로 접해 있는 주택이었어요. 여기 주택이 있었는데 쓸모가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누구한테 쓸모가 있냐? 저기 대로변에 있는 식자재 마트 사장님은 이 뒤에 주택을 싸게 매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본인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해서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뒷블럭에 있는 필요 없는 주택 주인들이 노났죠. 횡재지, 횡재.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를 잘 해서 누구한테 내가 엑시트를 할 건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일단 이 건물 한번 올라가서 제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집중.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기가 대로변입니다. 더 올라가서 할까? 이야. 여기 주택이 비싸게 팔린 이유가 여기 마트에서 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하다, 매도할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땅이다, 이렇게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트 사장님이 욕심이 좀 더 크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위치한 곳 있죠, 이 건물까지 매입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앞뒤 도로 접한 땅이 되죠. 그러면 진출입로와 대로변과 둘 다 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트 하면서 시드머니 확보하고 대출이자 내면서 땅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시행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뒤에 땅까지 매입해서 싹 묶어가지고 남천 더샵2를 짓는 거지. 분양 안 되겠습니까? 분양 되죠. 학교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학교가 애매한 대신에 상권이나 바닷가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것까지 싹 매입하면은 시행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요새 체력이 안 되네. 와, 40대 넘어가니까 조금 힘드네요. 살쪄서 그런가. 와, 체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저는 이제 학원가로 왔습니다. 여기가 남천동 학원가예요. 자, 여기 요것도 학원입니다. 자, 여기도 미용실, 위에도 학원가, 좌측도 학원가, 스터디 카페, 커피숍. 약간 대장 학원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국어, 스터디 카페, 의대 진학 위한 교육 매니지먼트, 수학도 있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학원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학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다, 맞죠? 사직동에 비하면 학원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동네 기준에서는 학원가가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어학당도 있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남천 자이가 있는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성 보라 아파트 구분상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좀 됐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굉장히 지대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구분상가까지 이용하려고 하면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반대로 이제 위쪽에는 더 좋은 상가들이 많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프랜차이저도 많고, 그래서 다 위쪽에서 전부 다 상권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과거보다는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정면에 위치한 남천 자이 아파트 때문이거든요. 남천 자이, 원래는 이제 비치 아파트 해서 저기가 저층 중심의 아파트였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주출입구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끝에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통과하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감도가 이렇게 짜여지면서 주출구가 됐어요. 그러자 여기 농산물 장터, 원래 이제 10년간 공실이었는데, 공실 아니면 창고였는데 이게 편의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우량 세입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유는 요거 때문에, 남천 자이 때문에. 자, 그리고 남천 자이 안에 구분 상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라고 하죠. 단지 내 상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치 아파트일 때 단지 내 상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천 자이 사람들은 여기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 저 위에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는데, 출구가 여기랑 저 위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가들이 과거 대비 좋아졌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이 같은 조감도 주출구가 나온다. 그러면은 빨리 무걸리로 이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편의점을 세팅하고 다른 걸 세팅하고 자기가 입주하자마자 엑시트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고 나오는 게 투자의 기술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거는 좀 어렵고 뉴스에 팔아라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 너무 재밌고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임장을 자꾸 다녀야 됩니다. 아파트도 재개발이 되면 어디에 출구가 나올지 이런 것도 다니다 보면은 감이 잡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출구 앞에 있는 건물들이 다 아시는 사람들 겁니다. 굉장히 싸게 사서 월세 세팅을 다시 해서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충분히 나중에 매도할 때 가치가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보면 이 구분 상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바위를 거쳐야 됩니다. 보세요, 이 삼각형 고바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상권을 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상권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조금 올라가면 바다 보이겠는데. 다 가로막았죠. 근데 서밋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천 자이 들어와서 지대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는 우성보라가 저기 같이 되어 있거든요. 102동, 101동, 중간에 통과도로 있죠. 101동, 102동, 이런 거는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우성보라 이 쪽문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밑에 구분 상가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쪽문이 딱 열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려가기 싫어서 위에서 다 해결하죠. 위에 보면 이렇게 상권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 이 건물 최고죠. 최고의 상권. 와, 폰가게, 정육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약국, 컴포즈, 태권도 음악학원, 줄넘기, 그리다, 한의원, 내과, 치과, 좋은 거 다 있다. 이야, 최고인데요.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건물입니다. 주변 호롱 하늘채, 금호올림, 남천자에 둘러싸여져 있는 항아리 상권 건물. 야, 심지어 콩쿠르 대상 수상자도 있습니다. 보세요, 공실이 없잖아요. 와, 스킨바디, 아이스크림, 태권도, 그리다, 스쿨, 커피, 독서실, 부동산, 아덴빵, 텔레콤, 부동산, 약국, 식육점, 관리실. 최고네요. 이런 건물은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이 아파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아요. 보세요, 좌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다 아파트고 요거 하나 다 상가. 맞은편은 아파트 상가겠죠. 아파트 상가도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변으로 접해 있는 상가들은, 특히 집에 가는 길에 접해 있는 상가, 자이와 하늘채, 좀 밑으로 가면 금호올림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좌측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A급 건물이라는 거죠. 삼익비치도 보이죠. 주탑도 보이네요, 하나. 이런 건물 유심히 보십시오. 상권 전체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가, 이런 게 바로 돈 되는 상가입니다. 다시 저는 남천자이 주출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는 남천자이에 상가가 원래 없다, 원래 없는 상가가 재건축됐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뽑지 않았다. 그러자 이쪽 라인들, 죽어있는 상권들이 일부 살아났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도 이렇게 있네요. 이기대뷰 남천자이 49평이 25억이네요. 와, 미용실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커피숍, 찜닭,
옷가게, 빨래방, 와, 뭐 많네요. 자영업 경기가 죽었다 하지만은 좋은 자리는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치킨도 보면은 와, 예전에는 동큐 치킨, 처갓집이 다였는데 요즘에는 BBQ, BHC, 또레오레, 찐부리, 찐숯불, 교촌 뭐 많죠. 고깃집도 뭐 사만축산, 미진축산, 축산이 그래 많습니다. 와, 프랜차이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종류는 분할돼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에 상권은 살아남지만은 좋지 않은 자리의 상권, 좋지 않은 자리의 임차인들은 공실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상권 조사가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 자신만만해서 무조건 된다 하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신감만으로는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30대는 몸으로 돈을 벌고 40대는 이제 머리로 돈을 벌어야죠. 50대는 뭐냐? 시스템으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국 임장을 다 때리 넣어가지고 전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재밌기도 하고 공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권이 바뀌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희열감도 느낍니다. 마이보 이런 건물도 뭐 당장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아파트 이게 이제 전부 다 재건축이 돼서 고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출구가 여기 하나 놓여진다. 그 순간 이런 거는 좋은 건물이 되겠죠. 상권이 일로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이고 상권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맛집 라인들이죠. 맛집도 많고 이모카세 유명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 식육점 이런 것도 너무 좋죠. 너무 맛있죠. 옛날에는 여기 상권이 횟집 라인이었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횟집 라인이었냐? 여기가 바다였어요, 바다. 여기가 바다였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옛날 건물들 보면은 저 안쪽에 횟집들이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해변시장까지 왔습니다. 아주 살 배가 고프네요. 마지막에 딱 혼수를 딱 때려주고 임장을 마무리하면 최고인데 그거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상권 이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이런 골목에도 음식점이 있죠. 횟집. 아까 말씀드렸죠. 바닷가 횟집. 뒤에는 뭐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천동 상권의 특징이 일단 고가를 팔 수 있다. 직장인들이 많다. 어린애들이 없다. 물론 이제 어린애들이 많아야 좋은데 젊은 MZ 세대들이 올만한 감성 있는 그런 골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광안리로 가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보다 돈을 잘 쓰는 수요들, 제 나이 또래 40대 이런 수요들이 저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천 해변시장에 남천집 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 옵스도 있고 이런 데 이자카야도 있고 여기도 노는 바다 여기도 유명하고 노가리비어 여기도 갔습니다. 어른들 만날 때는 이런 데 좋아하죠. 그리고 옆에 창고형 상가 이런 거 너무 좋죠. 딱 이렇게 싸게 지어가지고 임차 하나 둘 세 개 맞추고 월세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호실에 5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메인 상권입니다. 한우집도 있고 그다음에 안동 한우갈비도 있고요. 아시는 분이 소고기집이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임차 하실 분 임차를 하는 부동산 소장님들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동갈비 이런 게 찐이죠. 왜냐면 객단가 높은데 2층에 장사함으로써 월세는 싸다.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예전에 몸이 안 좋으셔서 권리금 굉장히 싸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놓쳤습니다. 한우야 저 여기 자주 가거든요. 25cm도 있고 남천 부엉이도 있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쪽 라인들이 푹 꺼져 있는 땅이었어요. 푹 꺼져 있는 땅 중에 석축을 메꾸고 지금 건물을 이렇게 쭉 지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옛날 모습은 어땠냐? 옛날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네, 옛날 모습. 그러니까 이럴 때 땅을 사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됐을 때 보이시죠? 이런 거 푹 꺼져 있어요. 이거를 단차를 딱 맞추고 센터를 맞춰서 건물을 지어서 임차를 놓았다 이 말이죠. 저런 식으로 남천 부엉이도 이제 2차 하기 좋습니다. 저기서 이제 한우야에서 1차 먹고 2차 하고 팥빙수 하나 딱 때리고 집에 가면 최고죠. 보성녹차 팥빙수 유명하죠. 남천동의 명물입니다. 명물. 이런 거 많이 생기네. 한식집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자, 이제 남천 서밋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뒷블록에도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괜찮다 맞죠? CU 편의점 이게 메인이네. 근데 여기가 용도 지역이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디스코로. 여러분들 임장 다닐 때 디스코 보면서 지도를 키면서 카카오 맵을 보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 하셔야 돼요. 그냥 다니면은 산책이지 임장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종주거지고요. 바로 맞은편. 와, 준주거지네. 여기는 준주거지.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물건이 나왔다. CU 편의점을 보고 이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기 허름한 준주거지를 선택해야 나중에 이용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준주거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장사는 이종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건물 사는 거는 준주거지 사고 장사는 이종해서 월세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는 것과 사는 것, 이거는 다릅니다. 이런 거 좋죠. 구두수선 A급 건물입니다, 이런 게. 여기가 이제 준주거지의 메인 라인이네요. 남천파크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도 좀 살아있다 맞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서밋이구나. 서밋 입구까지 한번 가볼게요. 10% 만복국수집. 이쪽 라인도 괜찮긴 한데 상권으로서는 확실히 아까 한우야 있는 데 있죠, 이종, 그쪽 라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가치는 이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높게 건물을 짓고 있겠죠. 대충 봐도 메티컬이죠. 굉장히 높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말고 나중에. 자, 여기가 이제 대연 서밋 바로 맞은편. 이게 좀 횡단보도를 좀 만들어 주지 맞죠? 횡단보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은 여기를 딱 건너서 대연 서밋 사람들이 여기 상권을 이용했을 텐데 육교를 신설해서 넓혀줬습니다. 조금 아쉽다, 이게 좀 느껴지고요. 아무튼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서밋과 그 다음에 푸르지오 혁신 사람들이 남천도까지 와서 놀아주면 좋은데, 더 좋은 탄탄한 상권이 부경된 상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까지는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저는 남천 해변시장 쪽으로 가서 남천 서밋이 지어지는 곳까지 가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차가 빼곡하다 맞죠? 옛날 건물인데. 정거장 포차, 와, 느낌 있네. 마사지도 있고요. 건물이 큼직큼직하다 맞죠? 서서히 이제 40대 인구들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어슬렁거리면서 어디에 음식점을 갈지 두리번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여기가 이제 해변시장 화로센터입니다. 왜 해변시장인 줄 아십니까? 원래 바로 앞에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변시장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여기가 접해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요. 역도 신설됐고 벚꽃이 너무 멋집니다. 벚꽃 볼 수 있는 이제 시점이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와, 벚꽃 터널을 딱 지나서 남천 서밋 딱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천 서밋 옆에 최근에 코너 자리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도 보고 있었어요. 조금 애매했어요. 이종이라서 준주거면 뭐 상업지면 뭐라도 숙박이라도 돌릴 텐데 뷰도 살짝 애매하고, 남천 서밋 자리가 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줄 알겠더라고요. 조금만 걸어가도 보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탑이 두 개 다 보이는 곳이 남천 서밋이고요. 이번에 거래된 곳은 주탑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가격이 쌌습니다. 3천만 원대라서 바다 일선이고 코너 자리고.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가격을 계속 깎고 있었는데 결국은 누군가 거래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싸게 이렇게 거래가 돼서 저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남천 서밋이 딱 하이엔드가 지어지고 나면 같은 생활 권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가 건물도 임차가 새롭게 세팅되면서 좋은 건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 일선은 영원하니까 영속성에 대한 가치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가 거의 끝나가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남천동은 이까지만 한번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밋 자리입니다. 배터리가 조금만 버텨준다면 이번에 거래된 건물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다 맞죠? 용호동 W, 대연 서밋, 여기 앞에는 남천 서밋. 앞으로 재건축, 장기 투자 어디가 좋을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좋다 생각됩니다. 물론 오래 걸리겠죠. 해운대 우삼도 좋고 3호 가든도 괜찮고, 근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하면은 저는 광안리 쪽에 초기 재개발도 괜찮다 봅니다. 아주 장기 투자로 사업성이 좋거든요 거기가. 왜냐면 뷰만 딱 나오면은 굉장히 높게 지어 올려서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제재 앞에 보면 상업지 있거든요. 근데 상업지 그 높이가 다 걸려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20층이 최고치예요. 그래서 20층 이상 조합원들은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원이 된다면 돈이 되겠죠. 개인 생각입니다. 요즘 뭐 악플도 너무 많이 달리고 해서 마음이 좀 그런데 괜찮습니다. 악플 또한 관심이기 때문에 악플을 달아주는 것만도 저는 고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관심이니까. 일단 손가락 근육을 저한테 썼다는 거는 관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여기 메가마트가 철거되고 제가 좋아하는 빕스 아웃백이 없어지면서 남천 서밋이라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게 요겁니다. 뷰가 영구적으로 보이죠. 이쁜 뷰는 아닌데 그래도 W 뷰도 보이고 저 멀리 주탑도 보이죠. 건물도 반듯해요. 네모 반듯하고 보험회사 있고 에즈원이라는 바도 있고 2층에 자전거 바이크샵. 괜찮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니까 괜찮네. 그런데 이제 남천 서밋에서 보는 뷰는 좀 더 뒤로 가야 되겠지만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확대하면 주탑 두 개 보이고 마린시티 보이고 바다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남천 서밋이 들어오면 남천동에서 원탑
부산에서 원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들어와봐야 알겠죠. 일단은 비싸게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 하이엔드는 남천 서밋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시 주차한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칼로리를 좀 뽑고 걸으면서 소화도 되고 새롭게 남천동에 대해서도 둘러볼 수 있었고 재밌는 임장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2명 만났습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분들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임장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